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모두가 기다리던 반감기가 지났는데 기대했던 상승은 그냥 오히려 가격이 주춤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거의 공식처럼 믿어왔던 비트코인의 낡은 규칙을 완전히 새로 분석해보고 지금 시장의 판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분명히 반감기가 지나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예상 밖의 하락을 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된 지점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뭐냐면 거의 신화처럼 굳어진 바로 그 얘기, 4년 주기설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혼란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고 나와야 할 낡은 틀이기도 하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무슨 잘 짜여진 시계처럼 움직였잖아요? 지난 12년 동안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반감기가 와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폭등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김없이 큰 폭락이 찾아왔죠. 바로 이 반복된 경험이 4년 주기설이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낸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4년 주기설이 무슨 대단한 경제 논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경험이에요. 3번이나 똑같은 일을 겪으니까 이게 거의 트라우마처럼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황 하고 박혀버린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기도 전에 원래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감기가 가져오는 이 희소성이라는 게 모든 사이클을 만드는 유일한 이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전부라고 믿었던 이 희소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다면요? 어쩌면 더 중요한 나머지 절반이 그동안 무대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그 4년 주기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희소성이란 배우를 뒤에서 조종하던 진짜 힘이었죠. 그 정체, 드디어 공개합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금리였던 거죠. 이게 진짜 핵심을 딱 짚어주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반감기가 와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돈이 쫙 풀렸다가 쫙 마르면서 이 거대한 유동성 사이클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진짜 주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은 그냥 방아쇠 역할만 한 거예요. 진짜 총알을 날려보낸 건 바로 이 유동성이었던 거죠. 와, 이 패턴 좀 보세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예요. 마치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가위 같지 않나요? 한쪽 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쫙 내린다? 그럼 다른 쪽 날인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솟구치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돈이 마르면서 가차없이 폭락했죠. 지난 12년 동안은요, 이게 정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 바로 지금 이 완벽했던 공식이 이 가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반감기라는 날이랑 유동성이라는 날이 서로 엇갈려버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2024년 4월에 반감기는 왔어요. 이건 팩트죠. 근데 그때 시장 상황이 어땠죠? 역대급 고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아주 꽉 잠겨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돈은 언제 풀리냐? 시장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2025년은 되어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소성이라는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는데 유동성이라는 총알은 1년도 더 있다가 발사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물도 그만큼 뒤로 쭉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이 꼬여버린 타이밍이라는 변수 위에 지금 시장의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플레이어가 등판했습니다. 네,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요,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이 정글 속에서 저 덤불 뒤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호랑이가 바로 월스트리트의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혼란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비트코인의 월가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탈중앙성이라는 야생성을 완전히 거세해버리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가두려는 거예요. 마치 야생오라기를 잡아서 서커스단의 동물로 길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자기들 규칙대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인 셈입니다. 그들의 게임 계획은 아주 교묘합니다. 자, 1단계. ETF 같은 상품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2단계. 시장에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그 4년 주기설 공포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거죠. 마지막 3단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을 할 때 그 던져지는 물량을 아주 헐값에 웃으면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그냥 단순한 가격의 오르내림이 아니에요. 이건 비트코인의 미래,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한쪽에는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4년 주기설이라는 무시무시한 유령이 있어요. 이건 사람들의 감정과 공포를 먹고 자라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냉정한 경제 논리와 월스트리트라는 새로운 현실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둘 중 누가 이기느냐에 비트코인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길게 이야기한 내용 머릿속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건 잊으셔도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4년마다 반복되던 그 낡은 공식 이제 깨졌습니다. 왜? 핵심 재료였던 유동성의 타이밍이 엇나갔기 때문이에요. 둘째, 그래서 새로운 논리로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상승장은 최소 1년, 어쩌면 그 이상 뒤로 밀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셋째, 월스트리트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게임의 룰을 새로 쓰고 있는 가장 힘센 플레이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비트코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처음 그 꿈처럼 어떤 거대한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는 탈중앙화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아니면 결국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금융제국에 흡수되어서 그들의 진열장에 놓인 또 하나의 멋진 상품이 되고 말까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